자, 유성요거 첫 번째 문제예요. 55P의 23과 같은 것을 고르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좀 황당합니다. 이 문제가 왜 1번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1번 치고는, 아니, 그냥 문제 치고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게 1번에 나와서 많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사실 그냥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냐면,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쉬운 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p에 뭐 6이라 할까? 10p의 6과 똑같은 걸 찾으라 하는 거죠. 숫자가 작으면 뭐 보기도 작아지니까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얘와 같은 값을 찾는, 지금부터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10p 6이 뭐예요? 서로 다른, 그죠? 몇 개? 10개 중에서 몇 개? 6개를 순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10명 중에 한 명인 A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10명 중에 A라는 학생이 있다 칩시다. 그럼 이 A 입장에서는 10명 중에 6명을 순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거를, 얘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죠. 첫 번째 뭐야? 본인이 A가 어떻게 돼요? 그 6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A가 전체 6명 중에 뭐가 되는 경우? 포함이 되는 경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A를 포함한 10명인데 그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6명을 뽑는 건, A가 생각할 때는 나를 포함하는 경우와 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전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부터 한번 보죠. A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A를 빼고 몇 명? 9명 중에서 6명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이거는. 자, 근데 여기 조금 까다로워요. A가 포함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가 포함되는 경우는 이미 A는 나왔으니까 결국 몇 명? 나머지 9명 중에서 몇 명만 선택하면 돼? 5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9명 중에 5명을 선택하는 경우는 순서를 고려해서 9P5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뽑았을 때 여기 이제 A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A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A 말고 B, C, D, E, F 5명이 이 순서로 뽑혔어. 이제 여기에 어떻게 돼요? A를 포함하기로 했으니까 A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뽑힌 경우의 수가 여기 다 있는데, 그 중에서 A가 들어오는 거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예, 순서가 고려되어지니까 A가 오더라도 빈자리 중에 어디 한 군데 들어가면 또 케이스는 바뀌죠. 근데 이게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죠. 따라서 곱하기 6이 되겠어요. 이 두 번째 이야기 이해되세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A가 포함되는 경우, A를 빼고 5명을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모든 경우, 이거 말고도 뭐 많겠죠. 뭐 예를 들어 C, E, 뭐 G, B, D도 있겠죠. 이 모든 경우에 A가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경우마다 A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자리들 중에 A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6가지가 생겨요. 따라서 10P6은 어떻게 돼요? A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9P6과 A가 포함되는 경우는 6 곱하기 9P5,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요거를 여기에 적응한 거예요. 그래서 55P에 23은 여기도 역시나 이 55명 중에 A가 있다고 생각하면, A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A 빼고 54명 중에 23명을 뽑거나, 또는 A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A가 미리 빼놓고 54명 중에 22명을 뽑고, 여기에 A가 각각의 경우마다 A가 위치할 수 있는 데가 23곳이 되겠죠. 요거를 더한 게 전체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알고리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꽤 유명한 알고리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답은 이런 거를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 답이 보시면 어디 있어요? 여기 4번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뭔가 이 계산으로 풀려고 하면 물론 묶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도 있는데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고요.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요. 어쨌든 이 문제는 1번 치고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예요. 이것도 3번 치고는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a 플러스 5b 플러스 10c가 45가 되는, 자, 이게 중요하죠. 자연수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노가다, 다른 말로 분류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우리가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지요. 자, 이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여기 개수가 어떻게 돼요? 가장 큰 놈을 기준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얘를 조금만 바꿔도 이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이 값을 많이 줄여주니까 좀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C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텐데 C가 될 수 있는 건 자연수니까 1이 될 수도 있고 2, 3, 4가 될 수도 있는데 5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이게 50이니까 A하고 B는 45를 만들어 줄 수가 없죠. 또 4가 되더라도 얘가 40의 자연수니까 이 둘의 최소값은 6이잖아요. 얘도 안 돼요. 그래서 C 기준으로 1, 2, 3, 3번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C가 1인 경우부터 볼게요. C가 1이면 A 플러스 5B는 어떻게 돼? 얘가 1이면 35가 되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AB는 어떻게 찾아요? 예,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금방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개수를 찾는 거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 A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예요? 1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B만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A는 결정이 돼요. 만약에 이 A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면 B가 들어왔을 때 A가 찾아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2가 왔다. 그럼 2A 플러스 5B가 35면 얘가 들어왔을 때 이쪽이 반드시 2A니까 짝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1이면 그냥 B에 어떤 값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어떤 값을 만들면 A는 바로 그냥 그 값이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인 거라서 이 뒷부분은 조금 쉬워집니다. 그럼 B만 결정해 볼게요. 그럼 B가 누가 가능해요? 7이 되면 0이니까 안 되죠. 그럼 6 가능하죠. 30이니까 얘는 저절로 5가 돼요. 그 다음 5, 4, 3, 2, 1까지 다 가능합니다. B가 1이 되면 5고 넘기면 A는 30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몇 개? 6개의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제 두 번째 C가 2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C가 2가 되면 이게 20이니까 A 플러스 5B가 얼마야? 25죠. 똑같은 식으로 우리 B는 4부터 어떻게 됩니까? 1까지 몇 개? 4개가 생겨요. 마지막으로 C가 3인 경우는요, 어떻게? A 플러스 5B가 15가 되죠. 그럼 B는 얼마? 3은 안 되겠죠? 2, 1, 2개가 생겨요. 따라서 전부 다 더하면 12개의 전체 경우의 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번 치고는 조금 까다롭고 또 이런 식의 문제들은 약간 패턴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라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남자 5, 여자 7 중 3명을 뽑을 때 적어도 여자 1명이 대표로 선발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어렵진 않은데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주의할 단어는 바로 이 적어도라는 단어죠. 그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사건으로 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서 무조건은 아니에요. 이거는 여자 1명이 적어도 1명이 대표로 선발되는 경우라 여사건으로 풀게 될 건데 여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대표 3명을 뽑는데 여자 1명이 적어도 있다라는 것은 3명 모두 뭐가 됩니까? 예, 남학생이다라는 것이 여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체부터 구한 다음에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는
12명이죠. 대표니까 순서 없고 이 중에서 남학생 중에 3명을 남학생 중에 대표를 뽑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남학생 5명 중에 셋을 뽑죠. 따라서 정답은 12C3에서 5C3을 빼게 되겠습니다. 12C3 계산 쉽죠? 그래서 이게 2가 되고 빼기 10이니까 앞에 거 212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다. 6번. 6번은 요런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이렇게 될 때 치역을 구해봐. 그리고 양 끝의 값을 곱해봐. 이런 문제예요. 보통 우리 유리함수가 까다롭기 때문에 유리함수의 치역을 구할 때는 완벽하게 풀려면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주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프로 풀고 그 다음에 또 좀 빠르게 푸는 풀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그림을 그리려면 요거를 우리가 점근선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셔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점근선이 x는 3 그리고 y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x는 3 y는 마이너스 1.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계수가 음수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의역이 4에서 7까지니까 x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4, 여기가 7이 되겠네.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럼 요 값은 어떻게 될까요? 3을 넣죠. 3이래. 4죠. 여기가 x는 4, 7이니까 여기다가 4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를 넣게 되면 y 값이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7을 넣겠죠? 7을 넣게 되면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따라서 치역은 요 사이니까 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y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이제 a고 b니까 a, b의 곱은 2분의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유리함수고 무리함수고 수업 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단조함수예요. 단조함수. 증가와 감소가 일정해요. 그리고 유리함수는 어려운 게 이런 중간에 불연속이 되는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점근선을 포함하면 상당히 까다로운데 x의 점근선을 구했더니 3인데 이 범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는 범위 내에 x의 점근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림 안 그립니다. 그냥 우리가 주어져 있는 범위에 대해서 범위의 양 끝을 대입만 하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그냥 요식이든 요식이든 좋아요. 그냥 무조건 양 끝이 4하고 7이잖아. x에 4, x에 7을 대입해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4 대입하면 보시다시피 y 값은 마이너스 3. 여기다가 7을 대입하게 되면 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4. 그래서 곱해서 2분의 9. 그림 안 그리고 실전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풉니다. 이게 유리뿐만 아니라 무리함수도 단조함수라서 이게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유성자 고등학교에서 겨울방학 중 다음과 같은 과목을 개설했을 때 학생 A가 댄스, 코딩, 배드민턴 3과목을 한 번씩 수강하려고 할 때 수강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시간표를 짜라라는 거죠. 단 한 교시에 한 강좌만 수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역시 적당히 어렵습니다. 7번 치고는. 특히나 이렇게 문장도 길고 막 이렇게 표도 주고 하니까 많이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수강을 할 수 있는 교시는 1교시, 2교시, 4교시까지 4번 안에 댄스, 코딩, 배드민턴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 표를 먼저 이해하세요. 댄스는 어떻게 돼요? 1교시, 3교시, 4교시는 강좌가 열리는데 2교시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고, 코딩은 1교시에 안 열리고 나머지는 다 열려. 배드민턴은 1교시, 2교시는 열리는데 3, 4교시는 안 열리네요. 이렇게 먼저 표를 이해를 하시고 수강 신청을 할 텐데 이걸 꼭
댄스, 코딩, 배드민턴 순서로 할 필요는 없죠. 그쵸? 이 표를 딱 봤을 때 누가 가장 개설이 조금 됐어요? 배드민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내가 배드민턴부터 하고 그 다음에 댄스나 코딩은 사실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3개씩 강좌가 개설이 됐으니까. 그럼 배드민턴부터 먼저 지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배드민턴은 1교시 또는 2교시잖아요. 이게요, 나머지 것들이 이제 안 열리는 게, 얘가 1교시를 지정하면 2교시에 댄스를 할 수가 없고, 2교시에 배드민턴을 하면 1교시 코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이런 상황들을 일일이 다 논리적으로 풀려가면 까다로우니까 그냥 분류를 하세요. 즉, 1교시에 배드민턴을 할 경우와 2교시에 어떻게 돼요? 배드민턴을 하는 경우 딱 이 2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1교시에 배드민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댄스를 보세요. 댄스는 어떻게 돼요? 3교시 아니면 4교시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댄스는 둘 중에 하나야. 3교시 아니면 4교시. 3교시 아니면 4교시에 이렇게 댄스가 딱 지정이 되면 이제 코딩을 지정해 주면 되잖아. 그죠? 1교시에 배드민턴을 했고 3, 4교시 중에 아무거나 댄스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코딩이 열려 있으니까 코딩은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자, 2교시에 배드민턴을 선택했다 합시다. 2교시에 배드민턴을 선택을 하면 2교시는 이제 쓸 수가 없죠. 남아있는 1, 3, 4 중에서 가만히 보시면 댄스는 다 열리고 코딩은 1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딩부터 할게요. 배드민턴 다음에 코딩, 댄스 요 순서로 지정할게요. 코딩은 이제 2교시에 우리가 배드민턴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코딩을 할 수 있는 건 3, 4교시 둘 중에 하나고요. 댄스는 이제 얘가 3, 4교시 무엇을 지정을 하든 나머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남는 2개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하면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은 상황에 따라서 배드민턴이든 댄스든 코딩을 지정하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그죠? 제한이, 즉 이게 선택을 할 때 제한이 많은 것부터 먼저 잡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조금 열리는 배드민턴부터 정하고, 얘가 1교시를 듣는다고 했을 때 코딩은 다 열리니까 댄스부터 정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 순서를 어겨도 풀 수는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그래서 합이 몇 개? 8가지의 수강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나와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